드러난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김 씨의 사돈집에서 발견됐던 1억 원대 그림 구매자로 김상민 전 검사가 지목됐습니다. 지난해 총선 컷오프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된 배경에 대가성이 있었느냐가 핵심인데요. 이런 가운데 특검은 또 다른 청탁 의혹인 금거북이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임명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나토 3종 세트 귀금 속에 금거북이 그리고 1억 원대 그림까지 파면 팔수록 나오는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사돈 집에서 발견된 이유환 화백의 그림. 이 그림이 과연 어떻게 김건희 씨의 사돈 집에서 발견된 것인가? 많은 국민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이 그림인데 타이완 경매업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때 한국인이 구매를 했다. 그리고 인사동에 화랑으로 들어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가 1억 2천만 원 정도를 주고 산 것으로 특정을 한 상태입니다. 조현삼 위원님, 김상민 전 검사가 다른 인물도 아니고 언론에 많이 오르내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그림을 샀네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김상민 전 검사 이름을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김건희 씨와 그런 유착된 그런 관계가 여러 차례 드러난 바가 분명히 있죠. 그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에는 사실 검사 신분에서 사실 본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 창원 출마를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23년 9월경에 김건희 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수차례 통화했다라는 그런 내역이 이번 특검팀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본인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을까? 전 현직 검사 신분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출마를 결심한 데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유환 화백의 그림을 김상민 검사가 구매를 해서 이것이 김건희 씨 오빠인 김진우 씨 자택에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설마 했는데 역시나라고 해야 될까요? 김상민 검사가 딱 구매자가 됐네요. 그러게요. 그 그림을 구매한 시점이 2023년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두고 청탁을 위해서 구매해서 전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한 가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스러운 것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김상민 전 검사를 원칙대로 컷오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창원 의창구에서 이 김상민 전 검사가 경선도 붙어보지 못하고 그냥 컷오프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여지를 뒀더라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에 이르렀겠는가 생각해봤을 때 참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의 일원으로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김상민 전 검사는 원래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2023년 추석 때 현직 검사의 신분인데도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죠. 당연히 원칙대로 컷오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예. 자 이제 와서 돌아보면은 2024년에 당시의 당정 관계에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은 2024년 1월 15일 무렵부터 있었다고 하는 이른바 문자 익신 논란 그런 것들이 7.23 전당대회 과정에서 왜 굳이 공개가 되어서 그것이 이슈가 되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도 당정 관계에 많은 파열음이 있었던 것들이 왜 그렇게 돼야 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퍼즐을 맞춰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즉 예. 당정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청탁에 의한 공천 외압이 무산되자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온 것이 그 배경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지점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지우 의원님, 지금 김상민 검사가 공천 탈락하고 나서 국정원 법률특보로 꽤 괜찮은 자리를 간 것을 두고도 많이 말았는데 이 그림 덕분이었을까요? 사실은 23년 추석 기간에 예. 웬 정신 나간 검사가 창원에서 문자를 뿌린
된다고 해서 저희는 정말 뭐 이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공직자가 있나 이러고 그냥 웃어 넘겼어요. 현직 신분으로 문자를 보냈죠. 아니 그래서 너무 웃기는 짓이라 아유 저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이러고 치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정원에 특별 채용되고 또 명태균 그 청탁 명단에 있고 이번에 그림까지 나왔는데요. 사실은 현직 검사 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검사 시절에 그림을 구매해서 상납하고 일종의 매감 매직. 제가 중고등학교 국사 시간 이후에 매감 매직이라는 단어를 최근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듣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행태가 단지 그때뿐이었나. 우리가 모르는 검사들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매감 매직, 그다음에 상납 이런 게 관행적으로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런 것이 문화였고 처벌받지 않는 문화가 이런 창극을 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우영 의원님. 현직 검사가 당시 대통령 영부인의 측근, 뭐 오빠죠. 오빠에게 억대의 그림을 줬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 김상민 검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점을 일단 먼저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예. 저희가 흔히 한 10년, 15년 전쯤에는 이런 기사들이 종종 볼 수 있었죠. 검사가 뇌물을 받았다가 예. 있지만 뇌물을 줬다라는 개념은 저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김상민 검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일단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김상민 검사의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면을 또 주목해야 되냐면 김상민 검사는 명태균 녹취록에 등장을 하고 또 나아가서 국정원 법률특보라는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지금 현재는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황상 증거나 정황상 물증 증거라든지 또 드러나는 저런 증언 같은 걸 봤었을 때 김상민 검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아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태균 씨를 패널 분들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했다.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평생 검사만 하고 지역 모르는 사람은 공천 주면 총선 집니다. 이 추세로 가면 110석 넘지 못합니다. 뭐 한간에는 많은 평론가들이 이때 명태균 씨 분석이 굉장히 정확했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하기도 했던 그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또 검찰 조사 전에 지난 4월에 챙겨줘라라고 김건희 씨가 말을 했다라고도 증언을 언론 앞에서도 하기도 했습니다. 조윤선 위원님, 그렇다면 이거는 뭐 추측입니다만 김건희 씨 쪽은 선물 주면 다 받는다더라라는 말이 공직사에 퍼졌었던 것일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직 검사가 지금 당시 영부인에게 억대의 그런 그림을 전달했다?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할 정도로 이러한 매감 매직성 그런 일들이 다분히 많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명태균 씨 입장에서 지금 김상민 전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했다.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진술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당시에 김영선 당시 의원에게조차도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했다고 특검팀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화 과정에서 본인의 지역구를 포기하는 대신에 뭐 기관장이라든가 아니면 장관으로 입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처럼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매관 매직성 그런 행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상민 전 검사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다, 친분이 있던 김 씨의 오빠 김진우 씨로부터 그림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대신 구매한 것이다라고 이른바 대리 구매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쪽도 이런 비슷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건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민 전 검사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돈의 흐름으로 소명이 둬야 된다라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특검이 확인하겠죠. 지금 그 그림 구매 가격이 1억 2천만 원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돈이면은 계좌 이체를 했거나
설령 현금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그 현금을 입금한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한꺼번에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 FIU라고 하죠. 예. 거기에 은행이 보고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러면은 돈의 입출금 내역이나 혹은 현금 입출금 내역으로 보더라도 지금 김상민 전 검사나 김진우 씨 측이 주장하는 바가 소명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것이 단순한 대리구매라고 보기에는 매우 석연치 않은 것이 국가정보원에는 원래 법률특보라고 하는 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상민 전 검사가 법률특보로 갈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 그림은 충분히 현재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특검 수사에서 구속 전에요. 김건희 씨가 이 그림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을 제시했는데 그때 김건희 씨 진술이 가짜 그림처럼 보이고 이거 나라면 사지 않는다. 또 이제 문학에 있었으니까 내가 이런 그림 잘 안다. 이런 취지로 여러 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김지우 의원님. 가짜 그림처럼 보인다. 근데 사진을 제시한 거거든요. 사진만 보고도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증자가 나왔을 때만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목걸이조차도 사실은 받은 적이 없다. 모조품이다. 각종 거짓말을 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거짓말을 들어놓고 있는데 김상민 부장검사가 현직 부장검사가 영부인 오빠의 잔심부름을 하고 다닌다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전체 검사 공직자들을 모욕하는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검사들 정말 비하하지 마시고 솔직히 그냥 매간 매직하고 뇌물 줬다. 그리고 떳떳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해명이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아마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분들의 주장을 이해할 사람은 국민의힘의 일부 강성 지지층뿐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김민영 의원님, 그림 얘기 하나만 더 하죠. 김건희 씨 해명, 사진을 보고 나서 이거 가짜처럼 보인다. 나라면 사지 않는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미술 기획 전시를 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미술에 있어서는 식견이 있다고 다들 예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저런 해명에 대해서 물론 믿지 않는 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 해명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을만 하지 않은가라고 했었지만 지금 현재 정황상 드러나는 거 봤었을 때 이것마저도 진짜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김건희 여사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런 본인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이 모두 다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한 행동이라든지 설명, 해명이 다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변호사분께 이 수사의 측면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아무튼 김건희 씨 측, 김진우 씨 그리고 준 사람 김상민 전 검사도 청탁, 매간 매직 의혹은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구매 과정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 같고요. 이게 대가성이 있는 거다라는 건 어떻게 입증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그 특검팀 입장에서는 예. 이것이 전달되고 그 이후에 김상민 전 검사가 어떠한 혜택을 받은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예.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조속히 김상민 전 검사와 김진우 씨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미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김진우 씨의 경우에는 특검팀 조사에서 이 모든 혐의와 관련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입을 맞춘다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팀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두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야지만이 앞서 말씀하신 매각 매직과 관련된 각종 증거를 더욱더 뚜렷하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그림은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가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수사 방법론상으로는 대동소이한 의견인데요. 결국에는 김진우 씨와 김상민 전 검사를 동시에 출석하도록 해서 분리신문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저 그림을 현직 검사가 대리구매했다. 그것 자체가 대단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이후한 화백의 점으로부터라고 하는 그림은 결국에는 미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어야 저 그림이
존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또 근래 경매에서 낙찰이 돼서 국내로 들어왔다라는 것까지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 작품을 선정해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구매를 하게 됐는지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은 자연스러운 진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또 그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와 언급했던 그런 대화 내용들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해 나가면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사동 화랑에서 김상민 전 검사에게 넘어가기 전에 그 가운데 사업가 한 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가를 오늘 특검이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배달 과정이나 뭐 자금 흐름 과정 통해서 특검이 대가성까지도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우환 화백 그림 말고도 앞서 국민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금거북이 관련해서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요. 오늘 특검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가교육위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김영 의원님. 서희건설,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립니다. 서희건설 목걸이, 그리고 나토 3종 세트, 그리고 금거북이, 그리고 이우환 화백 그림. 혹시 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주니까 받네라는 말이 좀 돌았다면 세 건이 전부일까? 그냥 의혹이 더 안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저희가 흔히 말해서 공직 인선 관련해서 정무직 인선 같은 경우는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인선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단순하게 결과가 나온다밖에 알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희가 흔히 말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더 나아가서 검증을 하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검증을 통과해야 될 수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대상이 아닌 공직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결과가 공직 인선이 끝나봐야 알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자리가 생각보다 많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특검도 다 모를 겁니다. 특검도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거고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이 하나하나씩 현안 자체가 하나씩 더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는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저 추가적인 이런 의혹들이 더 없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김건희 특검이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해군 선상 파티 의혹입니다. 이것도 오랜만에 뉴스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2023년 8월 초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름 휴가를 떠났는데 그때 김건희 씨와 일부 인사들이 해군 함정을 동원해서 지인들과 바다 위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라는 의혹입니다. 이것도 추미애 의원이 한번 제기했었는데 수면 아래에 있다가 다시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네요. 이거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죠. 예. 사실은 조선 왕조 500년 역대 임금님의 위패를 모셔놓은 종묘 사당에서 개인적인 차담회를 하고 그리고 장갑차를 운전해 보겠다고 졸라서 장갑차를 운전하고 러시아 적경지에 가서 명품을 구매하고 그리고 나토 순방 때 민간 수행원을 대동하고 이런 것들이 공직자 배우자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들은 그냥 꺼리낌 없이 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파티를 위해서 정말 우리 의무 복무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파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통탄스럽고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정말 시한을 두고 정말 짧게 집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파도 그냥 사건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특검 연장안을 검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군 자산을 사적으로 활용했으면 이건 직권남용으로 의율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법상의 직권남용 조항이 또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 해군 함정을 그 사적 파티를 위해서 유용했다라고 하는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보수에서 더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예. 우리 군의 안보 자산을 저렇게 사적으로 동원한 것 아닙니까? 사실 해군 함정이라고 하는 건요.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고 휴전 중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출동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적으로 사용이 되고 더더군다나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면 그건 정말 이 보수에서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저 일만큼은 정말로 엄정하게 사실관계가 가려져서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정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 한도의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예, 오히려 안보를 중시하는 국방을 중시하는 보수계에서 더 분노해야 할 일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간의 유착 의혹, JTBC가 단독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금 더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 조직 단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세계일보 전 윤정노 부회장이 통일교 2인자와 나눈 메시지 내역을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국민대통합위원회 조직단장으로 위촉됐습니다라고 통일교 당시 제2인자로 알려진 윤영호 세계본부장에게 보냈고, 그러니까 윤 본부장이 축하드린다라고 한 게 2021년 11월 대화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대선이 한창일 때죠.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 총장과의 약속 잡아주세요라고 했고, 이 권 총장은 권성동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윤선 위원님, 유착 정황 의혹 이 정도면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특검이 파악했으니까 조금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통일교의 관계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의 그런 연결고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분이 확인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이 어떻게 보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서 권성동 의원을 소개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만난 이후에 당시 2022년 3월경이죠.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의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까? 당연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물증과 정황 증거, 그다음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을 향한 특검팀의 수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희영 의원님,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유착이 드러났다, 더 구체적으로 났다 하는 전제 조건은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먼저. 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는 의혹인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자를 주고받았는 내용 가지고 앞부분에 불법 정치 자금과 연계한 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캠프에서 조직단, 즉 조직본부 같은 경우에는 위촉장이 굉장히 많이 남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촉장이 남발되는 거 가지고 너무 유착관계를 보기는 어렵고, 물론 제가 지금 권성동 의원이 무혐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우선 불법 정치자금 수령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런 위촉장 같은 것이 그러니까 조직의 캠프에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갔었으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도 보도해드린 큰 거 한 장 서포트 등등 여러 가지 정황과 더해서 이 메시지를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곧 처리가 되겠죠.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일단은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만으로도 단독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2021년 11월, 12월 그러니까 대선 한창 때 메시지였다면 2022년 7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2개월 차에도 이러한 비슷한 어떤 대화가 오간 걸 JTBC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때 김건희 씨가 당시 영부인 김건희 씨가 그리고 2022년 7월이면 정부가 가장 힘이 셀 때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선거 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세를 모아주세요라고 했고요. 윤 전 본부장은 저희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답을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이 메시지도 특검에서는 당연히 유착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로 볼 것 같아요. 글쎄요. 의심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 대화만으로 어떤 유착 관계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돕겠다고 옵니다. 그리고 정당과 선거 캠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돕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물리치게 되면은 나쁜 말을 하고 다니고 또 상대편을 돕게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널리 받아들이고 또 원하는
직함을 줘서 일단 임명장을 줍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선거가 끝나면은 의례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들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 말로 어떤 범죄 혐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은 앞서 김윤영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불법적인 뇌물이 오갔다든가 또는 그로 인해서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진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이것도 앞서 그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여러 정황과 다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김지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기의 핵심은 대통령 취임 후에 세를 모아달라 이야기한 게 사실은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선이 됐는데 왜 세를 모아달라 그럴까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준석 대표를 낙마시키고 새로운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를 낙점해서 옹립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김기현 후보 자체가 지명도도 낮고 세가 없기 때문에 통일교의 조직적인 도움이 필요했고 그러면 통일교의 조직적인 도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대선 경선 기간 중에 통일교 신도들이 정말 많은 당원으로 가입했고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당대표 선거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통일교에 이런 부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뇌물을 받는 데 있어서요. 자신이 착용하는 백, 구두, 목걸이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뇌물을 받았다는 것. 그만큼 통일교와 밀접한 사이 그리고 영부인이 돼서도 이런 정치 현안에 개입을 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사이였다. 뭔가 복합체처럼 움직였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흔히 뭐 라포라고 하잖아요. 이미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라는 걸 뒷받침할 수 있을지 또 이걸 가지고도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통일교 쪽으로 보면 가장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8일에 출석하라라고 특검은 앞서 통보했는데 8일 출석에 대해서는 한학자 총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요. 이에 특검은 다시 다음 주 목요일로 출석하라고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교 쪽에서는 답변은 없는데 글쎄요. 2차 출석 요구 다음 주 목요일 조윤선 변호사님 출석할까요? 아마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이 출석 여부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학자 총재가 만약에 이번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검팀이 이를 방관하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의 지금 유착 관계가 여러 가지 정황과 물적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렇게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강제 조사에 돌입하는 그런 명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조사라고 한다면 뭐 서면 조사라든가 뭐 이런 식의 규정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바,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사에 협조한다는 측면에서 추후에 여러 가지 그런 양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통일교 쪽에서는 한학자 총재 구속만큼은 정말 피해야 된다. 이것만은 정말 안 된다라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출석하면 또 신병확보까지 특검이 나서는 거 아니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요. 앞서 조현삼 의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두 번째 출석을 안 하게 되면 특검이 세 번째까지 기다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특검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수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에 의해서 체포한 다음에 그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바로 일사천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한학자 총재가 이재명 정권의 첫 민정수석인 오광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으로써 전관예우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큰 논란이 빚어졌잖아요. 물론 오광수 변호사가 이 정권의 첫 민정수석이면서 그런 전관예우를 의도하는 듯한 변호인 선임에 응한 것 자체 그리고 그런 인사가 사실 인사검증을 통과해서 민정수석이 됐던 것까지가 참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두 번, 세 번 계속 기다려주게 되면은 특검도 과연 한학자 총재 쪽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거부하는 논란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학자 씨의 변호인 쪽에서도 두 번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는 방향으로 조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는 지점이 있죠. 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응하지 않으면 더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거 하나만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미 전 국무부 장관이죠. 폼페이오 전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내 현안에 대해서인데요. 통일교 한학자 총재 대상 법적 조치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지호 의원님. 네. 한국 정계뿐만 아니라 미국 정계에도 통일교가 꽤 힘이 센 것 같아요.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에서 이번 범죄 혐의 그리고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동을 하는데 예. 그러한 대응은 사법적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지 특검 앞에서 신도들이 1인 시위를 하고 그리고 해외 유명 인사를 동원해서 메시지를 내는 방식으로 정치적 접근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받아서 더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예. 지금 급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법률 조력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 지금 마구잡이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사법적 대응, 본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폼페이오가 저 글을 어떤 연유로 올렸는지 통일교 측이 부탁을 받았는지 이런 건 입증된 게 없지만 지금 의원님께서는 아마 요청에 의해서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어떤 경위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저런 글을 올리게 되었든지 간에 예. 그것의 국내적인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고 하면 2021년 1월까지 미국 국무장관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당선인 신분으로 콕 집어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부르지 않을 거라고 지목한 인사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고 다른 한 사람이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미 행정부의 주요 요직에 복귀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물론 민간에서의 역할이 있겠죠. 그러나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국내적으로 그럼 수사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별로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예. 또 여론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학자 총재가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선임함으로써 상당히 여론이 악화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 메시지가 갖는 영향력은 글쎄요. 저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